네, 안녕하세요. 3인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도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자, 학습지 꺼내주세요. 우리 현대어 풀이는요, 꼼꼼하게 같이 보면서 계속 공부해 주셔야 돼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다음 시간 오프라인 때 꼭 질문해 주시고요. 자, 가사문학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가사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들 이제 수행평가에서 가사 창작하는 걸 한번 시켜볼 예정이에요. 우리가 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가사는 시조와 더불어서 양반 문학 중에 아주 대표 문학이었어요. 조선시대 우문문학의 전성기를 이끈 대표적인 갈래다. 자, 이것은 양반 사대부들의 문학이에요.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정서, 즉 유교적 정서겠죠. 이것을 길이와 관계없이 시조는 몇 줄, 세 줄. 그런데 그것과 길이가 관계없다. 그래서 한정없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운율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운율감은 존재해요. 시조와 똑같습니다. 3, 4조, 4, 4초를 기본으로 해요. 3, 4초와 4, 4초를 기본으로 했다는 건 세 글자 또는 네 글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 맨 가로 안에 들어가는 이 글자 중요합니다. 사음모의 연속체예요. 자, 3, 4, 4, 4, 4, 4, 4, 4 뭐 상관없이 네 마디로 떨어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사를 창작해봐라.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작년에 선배들도 시조 한번 짓기 했었는데 시조보다 가사는 더 쉬워요. 시조와는 달리 행수 제한이 없어요. 길이 제한이 없고. 마지막 행에서 시조의 종장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작품들이 있어요. 마지막은 시조는 이걸 지켜줘야 되거든요. 3, 5, 4, 3. 작년에 선배들 연시조 적으라고 했을 때 이 3, 5, 4, 3 이거 참 맞추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이런 가사는 어떤 가사다? 정격 가사다. 이 작품에서 맨 마지막에 오면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이게 글자가 3, 5로 정확하게 안 떨어지는 것 같죠? 네. 그러나 이 노래의 맨 마지막은 님이야 하고 시작하잖아요. 이 세 글자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맞춘 거니까 얘도 전격 가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전격 가사가 아닌 가사 후기에는 변격 가사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조차도 안 맞추는 겁니다. 자, 이것의 향유 계층은요, 주로 사대부들이었어요. 사대부들만 늘 쓰다가 후기에는 여성들도 많이 쓰고요. 교방 가사를 평민들도 많이 씁니다. 표기 방식은요, 우리말이에요. 한글로 표기돼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해요. 이건 나중에 학습 활동에 잘 나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임금에 대한 충성, 이것이 잘 드러나 있었잖아요. 우리 3인곡에. 그리고 또는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그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초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거의 두 가지예요. 자, 그런데 후기는요. 여성 및 평민 작가들의 성장으로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올 수 있겠죠. 다양했습니다. 현실 풍자적인 내용도 등장하고요. 실생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기도 하고요. 기행가사, 유배가사. 선생님 이 유배가사 3인곡은 어때요? 기행가사인가요? 유배가사인가요? 뭐 등등 막 물어보고 싶은 게 하도 많죠? 네, 유배적이긴 하지만 유배가사에다 다 넣지는 않아요. 문학사적 의의 한번 볼까요? 형식은 운문에 가깝지만 교훈적인 주제, 견문과 감상 등 산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로 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갈래 꼭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갈래 보면서 더 자세하게 봐야겠지만 교술 갈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교술 시가로 봅니다. 3인곡은 양반이 써서 양반가사고요. 그리고 서정가사이며 맨 마지막 형식적으로 따져볼 때는 전격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격은 서정적이고 님을 사랑하는 연모적인 노래예요. 충신연주지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글자 그냥 한자를 그대로 써보세요. 충신연주지사. 자, 주자 대신에 임금님 주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임금님 군자도 쓰기도 합니다. 군신유의 할 때 군자, 이거 임금음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자, 임금님을 연모하는 마음, 그러면 주제가 되겠죠. 연, 군, 임금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충신연군지사라고 해서 이유가 그거죠. 연군지정, 이게 주제예요.
임을 향한 일편단심. 자, 특징을 볼게요.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서 지내는 외로움과 서글픔을 여인의 목소리에 의탁해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을 임과 이별한 여성의 처지에 빗대어서 형상화하고 있어요. 즉 군신관계를 남녀관계로 우의적으로 돌려서 표현했다고 할 수 있고요. 형식적으로 몇 음보 율격? 사음보. 사음보 율격으로 계절이 흘러가는 것, 즉 시간의 흐름 또는 계절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상당히 중요했었죠. 그리고 자신의 분신, 누구였지? 얘들 기억나? 뭘로 변하고 싶다고? 네, 범나비. 자신의 분신 범나비를 내세워서 이건 일편단심을 부각하고 싶은 거야. 죽어서도 나 님의 옷에 올무리라. 사물을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여 님을 향한 화자의 무엇을? 정성을. 미화법 얘기하는 겁니다. 뛰어난 무엇을 극치를 보여줄까요? 이것은 순수한 우리말 사용을 얘기해요. 이건 학습활동 한 번 더 봐야 여러분들이 더 알 텐데 우리말 구사의 극치를 보여주고요. 송미인곡과 더불어 가사문학의 절정을 이룹니다. 여러분들 송미인곡은 그 속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말 구사에 있어서 더욱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삼위인곡 전체 구성 볼게요. 우리 서사, 본사, 결사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서사에서 우리는 운명적 사랑이에요. 천생연분이에요. 그런데 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게 되었어요. 우리 헤어졌어요. 그래서 무심한 세월 계속해서 흘러가요. 염량이 때를 와서 고쳐가요. 계절이 자꾸 바뀐답니다 하고 노래 불렀어요. 계절이 어떻게 바뀐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늘 님을 변함없이 그리워하게 되었어요. 라는 이야기로 흘러가고요. 결사에선 나 죽어서라도 범나비가 되어서 님의 옷에 묻고라도 싶어요. 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이 나요. 봄에는요, 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정을 매화의 향기로 등장했고요. 님에 대해서 여름에는 무엇을 만들어줘요? 옷이었죠. 님에 대한 지극한 정성, 옷이니까 정성. 가을에는 뭐를 피워내고 싶다고 그랬어요? 청광, 달빛을 피워내고 싶었죠. 님의 무엇에 대해서 소망하게 돼요? 님의 선정, 멋지게 잘 정치해 주세요. 겨울에는 양춘을 쏘여주고 싶었어요. 님에 대한 염려,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밤이 너무 차, 앙금도 차도 찰샤, 너무너무 외로움 등장했습니다. 자, 본사의 계절별 소재와 관련된 화사의 심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복습 한번 합시다. 봄에는 봄바람 동풍 불었고요. 여름에는 이거는 여름의 계절적 배경에서 늘 드러나는 말이라니까. 이것이 쫙 깔려 있다고 그래서 녹음. 가을에는 차가워지니까 뭐가 내려요? 설이. 겨울에는 뭐가 내려요? 눈이잖아. 눈을 그런데 그냥 눈이라고 안 써 있어요. 하얀 눈, 백설. 중심 소재 볼까요? 봄에는 내가 님을 향한 마음이 가장 큰 중심 소재였어요. 그렇죠? 매화였죠. 매화를 통해서 나의 충정심을 드러내고 싶었고요. 여름에는 무엇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님의 옷을 지어내니. 가을에는 님의 선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달빛 생각나죠? 청광. 그리고 겨울에는 그 추운 곳에서 봄볕 같은 따뜻한 햇빛을 임금님에게 보내고 싶었죠. 님에 대한 충정, 님에 대한 정성, 아까도 나왔던 거니까 선정에 기원하고 님에 대해서 염려, 너무 추우실까봐 걱정했던 그 마음을 양춘으로 표현했죠. 다음 페이지요. 자,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 같이 정리합시다. 다시 해요.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 정리합시다. 암향은 매화의 그윽한 향기로 변함없는 충정 매화와 똑같아요. 이른 봄의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난 꽃이기 때문에 추위 속에서도 피어내요. 그러니까 절개와 지조도 상징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님에 대한 화자의 충정. 옷은 화자의 님에 대한 지극한 정성, 사랑이죠.
그리고 산과 구름은 얘네들은 뭐였지? 가로막는 애들이었잖아. 장애물. 얘네들은 결국에 궁궐에서 님 옆에서 나를 임의에게 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즉 간신을 상징해요. 자, 기러기는요, 화자의 이 외로운 감정, 울면서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화자도 울면서 지내는데 기러기도 울면서 가고 있어요. 즉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객관적 상관물인데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원래 객관화되어 있던 존재인데 이것이 나의 감정에 상관이 되었어요. 화자의 특별한 정서를 환기하기 위한 사물이나 상황, 사건을 말해요. 자,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건 좀 배워야 될 것 같으니까요. 화자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나요? 아니요. 간접적으로 드러내요. 간접적으로 정서를 환기하기 위해서요. 구체적 형상을 빌리거나 외적 대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할 때 다른 사람의 이해와 공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존재를 딱 들어오는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 중에는 화자와 동일한 정서가 이입되는 감정이입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기러기는 울면서 지나가요. 나와 똑같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이입이기도 합니다. 달이나 별은 여기서 임금님을 주로 상징했지요. 청광은 맑은 달빛이어서 임금님의 무엇을 소망하는 마음, 선정을 소망하는 마음이었죠. 봉황루, 임금 계신 궁궐 의미 있고요. 심산궁궁은 반대로 임금님의 선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 즉 화자가 응거하고 있었던 전남 창평 의미하고요. 양추는 따뜻한 햇살로서 임금 너무 추울까봐 염려했던 마음 드러납니다. 3인곡에 드러난 대립된 공간의 의미는요. 하나는 광안전, 하나는 하계였었는데요. 광안전은 님과 함께 머물렀던 공간이고 이미 계신 곳, 님께서 계신 곳이니까 한양 이래도 되고요. 현재 님과 떨어져서 홀로 외롭게 지내는 공간, 전남 창평 하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철이 당쟁으로 인해 관직에서 물러나 전남 창평에서 이 작품을 지었다는 걸 고려할 때 광안전은 작가가 그리워하는 임금님 계신 궁궐, 임금 계신 궁궐 한양에 있는 궁궐 의미하고 현재 화자가 있는 하계는 작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어디? 전남 창평이라고 써볼게요. 전남 창평임을 알 수 있다. 광안전과 하계. 자, 님과 나의 관계요. 님께서는 임금님이시죠. 나는 여성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여성이라고 쓰기는 아쉽다. 하늘에서 님을 모시다가 지상으로 떨어진 선녀 같은 존재. 정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인곡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누구의 목소리? 여성. 여성적 화자의 목소리.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노래하니까 더 애절하게 느껴지게 만드는고요. 그 다음에 본사에서 4계절로 나눴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계절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표현해서 각 계절마다 영분의 정을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고, 자, 다양한 비유나 상징 등등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정서들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남성 작가인 정철이 왜 여성 화자를 내세우고 있을까? 인과 이별한 상황 속에 있는 여성을 화자로 선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소재들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남성 작가인 정철은 왜? 그런데 왜가 중요하겠죠? 이유가 무엇일까? 임금 신화 같은 수직적 관계에 놓여있는 또 다른 대상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었기 때문에 임금 신화와 같은 관계가 남성과 여성 같은 수직적인 관계이기도 했었다는 얘기예요. 수직적인 관계. 작가 정철은 님을 그리워하는 여성 화자를 내세움으로써 충신으로서의 자기 마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그 시대적 분위기와 남성 여성의 그 관계까지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소재,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다 정리 좀 했죠. 화장품, 그 다음에 여성의 방에만 있었던 비단휘장, 그리고 여성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썼던 도구, 그리고 여성의 옷, 홍상. 결사에 나타난 연군의 정리하면요. 님에 대한 그리움과 한으로 탄식하면서 그냥 사라지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쉬어디어. 차라리 죽어 없어져서 뭐가 되고 싶대? 범나비가 되고 싶다고 했어. 즉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신하의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 너만 보고 쫓아갈 거야. 일편단심의 충정 표현하고 있어요. 3인곡의 사상적 배경은요. 유불선이 다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임금에 대한 충,
또 한자 한글로도 읽을 수 있어야겠죠. 충정심, 충심 이것이 바로 유교적이고요. 자, 불교도 있었나요? 네, 불교도 있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불교는 네, 죽어서 뭐가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이것이 불교 사상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윤회사상. 죽어서 완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비가 되어서 그 님을 쫓아다니고 싶은 그것이 결국에 근데 충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도교사상, 신선사상 말해요. 천상에서 버림받아서 하계로 내려온 여인. 이것은 결국에 선녀이고요. 도교사상 들어가 있어요. 광안전이란 표현 자체가요. 달나라에 있는 그 궁전, 즉 신선들이 사는 세상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다가 재미있게 집어넣고 있고요. 자,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교과서 본문하고 같이 본 다음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학습 활동 1번 문제는요. 학습지에서 이미 다 썼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빈칸을 넣는 공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끊어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문제는 뭐를 맞춰보라는 걸까? 이 운율적 특징은 즉 사음보지. 그렇지. 네 부분으로 끊어 읽어요. 차라리 시어디어 범납이 되오리라.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3, 4, 3, 4 이렇게 사음보율 이거는요. 가사나 시조에서 늘 등장하는 운율적 특징이고요. 우리 시가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시가 전통 2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번 문제도 우리 시가 전통, 한국문학 전통 관련해서 또 나와요. 이거는 내용적인 겁니다. 우리 옛 시가 중에는 이른바 충신연주지사 이것의 전통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 때만 충신연주지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려 때 정서가 지은 정과정곡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운이나니 내가 꼭 산 접동새 같습니다. 님이 너무 그리워요. 이거 사실 정치에서 모함을 받았던 정과정, 정서 같은 이름입니다. 과정은 자기 호였어요. 그 정서가 지은 그 노래였거든요. 그것도 님에게 마치 버림받은 한 여인의 노래 같았는데 그것은 충신연주지사의 효시 같은 작품이라고 했어요. 삼인국도 그와 같은 것이고요. 삼인국에서는 사실 정계에서 물러나서 전라남도 창평에 머물던 상황에 지은 것으로 나중에 별삼인국 같은 노래가 모방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답은 뭐를 찾으라는 겁니까? 님에게 버림받아 자나깨나 님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노래라고 볼 수 있는 근거. 이거 학습지에서 여성적 화자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 근거 찾으라는 얘기고요. 니은은 전라도 창평에 머물렀다. 중앙정계에서 머물렀다. 처음에 광안전에서 내려와서 하계에 머물렀으니 라는 그런 구절들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하계 생각나시나요? 광안전에서 하계로 내려왔어요. 이 구절 찾아보라는 거였어요. 여성적 화자는 학습지에서 잘 정리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김만중. 우리가 김만중이 쓴 구운몽 나중에 배울 거거든. 그 구운몽이 한글 소설이야, 얘들아. 그래서 그분이 썼던 작품 평론집 같은 것이 서포 만필이거든요. 거기에서 이 정철 작품을 엄청 칭찬해. 왜 칭찬했을까? 지금 우리나라 신문은 자기 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 말을 흉내내어 쓴 것이다 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다른 문학 작품들을 다 비판하는 게 왜 그래? 다른 나라 말을 흉내내서 쓴 것이니. 다른 나라 말이 뭔데? 한자 작품이었잖아. 한문 작품이었단 말이야. 그러니 이것은 제대로 된 작품, 우리나라의 노래라고 하기 어렵다. 이 세 편의 노래,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전부 한글로 썼거든.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이 담겨 있으면서 천박함은 없다. 자,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 이것은 우리 민족의 본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정서를 갖고 있으면서 한문으로 쓰면 이게 다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문으로 쓰면 뭔가 품격 있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양반들이 다 썼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작품 천박해? 아니, 고상해. 이렇게 수준까지도 다 갖추고 있었다. 우리 문학으로서의 최고의 가치 드러냈다라고 평가 내리셨어요. 한글 문학, 우리말 문학으로서의 높은 가치, 우리말 표현 이런 부분들
꼭 염두에 두면서 3인국 얘기해 주시고요. 송민국은 더 큰 칭찬받았어. 왜? 더 순수한 우리말 더 잘 살렸거든요. 갈수록 더더욱 칭찬받을 만한 작품이에요. 관동별곡보다 3인국이, 3인국보다 송민국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말을 잘 살렸다는 것에서. 자, 넘겨서요. 우리 다른 작품과 3인국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이에요. 한용운이 어떤 사람이냐를 잘 보면서 님의 침묵에 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볼 수가 있어요. 자, 한용운 씨는요. 3가지로 이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승려시고요. 승려로서 시 쓰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시죠. 거기다가 독립운동가시고요. 시인이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이런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님의 침묵이라는 이 시 작품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읽히는 겁니다. 자, 님은 같다. 이 님은 누구일까요? 한용운 씨께서 님을 해석을 하셨어요. 한번. 그리운 것은 다 님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럼 그리운 대상은 다 님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용운이 어떤 사람이냐를 따라서 이 님은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 즉 연인일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로서 나라를 뺏겼을 때 썼던 노래이기 때문에 조국이라는 해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이 같다고 말할 때 그 슬픔을 함께 했던 그 모든 나라 잃은 백성들은 이 님이 그냥 사랑하는 님으로만 읽히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종교가 있는 사람들 또는 구도를 하는 불자들에게는 이 님은 그냥 읽히지가 않습니다. 님의 침묵.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이 절대자 또는 구도의 그 진리, 알면 알수록 더더욱 알기 어려워지는, 그토록 침묵하는 그 님은 도대체 다가가기 어려운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 님의 침묵은 다양한 해석, 그래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영탄법.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님을 잃은 이 허무와 절망감이 님은 같습니다. 라는 노래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하면서 이 반복법을 통해서요. 정서가, 이 슬픔의 정서가 더욱더 강화되죠. 같습니다. 같습니다. 마지막이 이런 어조로만 끝나고 있어요. 예, 경어체 어조 계속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성적인 어조로도 느껴집니다. 자, 이 경어체와 여성적인 어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화자의 간절함이 더더욱 부각되죠. 푸른 산빛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이미지가, 시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죠.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세는 어떤 맹세였을까요? 황금의 꽃, 즉 변치 않는다는 의미였겠죠.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의 약속. 이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의 약속은 어떻게 변했어요? 차디찬 티끌. 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존재가 돼서 한숨의 미풍에 휙 날아가요. 대단히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네요. 아무 의미 없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날카로운 첫 키스는 내가 그 님과 사랑에 빠진 순간, 내가 그 님을 사랑했던,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그 순간, 또는 사실 절대자나 진리로 저는 이 시도 굉장히 잘 해석되는 편이거든요. 깨달음의 순간 아닐까 싶어요. 좀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순간, 절대자를 만났던 그 아름다운 순간, 내 운명의 지침을 돌려놨어. 내 운명의 지침, 내 삶의 방향 완전히 나를 바꿔놨어. 내 삶을 바꿔놓고 그런데 사라졌어. 그런데 뒷걸음쳤어. 사라졌어. 정말 허무하지.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어떻게 님의 말소리에 귀를 먹지? 꽃다운 님의 얼굴에 어떻게 눈을 멀지? 사실상 말이 꼭 안 되는 것처럼만 느껴져. 역설같이. 역설은요, 말이 안 되는 듯 하면서도 정말 깊은 의미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역설 아무 데서나 쓰지는 않아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머는, 그거는 님이 나에게 아주 절대적인 존재라고, 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와 꽃다운 님의 얼굴에 완전히 귀먹고 눈멀게 된 겁니다. 님의 절대성, 나는 그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지.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별이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이별이 갑작스럽기 때문에 결국 충격과 그 슬픔에 나는 놀라 쓰러질 것만 같았어. 자, 이 작품은 갑자기 그러나로 바뀐다. 이 그러나, 어떻게 이 그러나라는 표현, 그 뒷부분이 이토록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시상이 바뀝니다. 시상 전환. 아이고, 미안해요. 시상이 전환됩니다. 그저 슬퍼하고 새로운 슬픔에 터졌던 내 자신이 바뀝니다. 왜?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이별했다고 해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마는 것은 자기 스스로 사랑을 깨쳐버리는 것인 줄 알아. 이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슬퍼만 하는 건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사랑이라는 것에 부여했던 그 가치를 우습게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슬픔의 힘을 옮겨서 희망으로, 슬픔을 그저 슬플 줄만 알고 그저 슬픔에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왜? 사랑의 가치를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건 사실 불교에 원래 있었던 용어들을 사용하기는 했어요. 뭐였냐면, 만난 사람은 떠날 것이고 회자 정리, 떠날 사람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는 불교 용어가 있어요. 불교적인 어떤 정리죠. 만날 때는 만난 사람은 언제나 다시 헤어지고 간 사람은 또 다시 돌아온다는 그 진리는, 사실 이것이 바로 어떤 역설적인 어떤 진리죠. 이별을 염려하는 것처럼 반드시 돌아올 것도 믿는 겁니다. 즉, 뭘 믿어요? 재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재회에 대한 믿음으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역설이에요.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는 부조리가 아니라, 모순이 아니라 역설로 읽힙니다. 왜? 님이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어. 왜? 재회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한 님은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간절한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님은 침묵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무엇이 그 노래를, 사랑의 노래가 그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용운 씨가 쓴 님의 침묵 학습지를 다시 보면서 정리합니다.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시인 만해 한용운, 그 버포였어요. 만해. 이분이요, 독립운동가라고 했을 때 당시 33인 민족대표로 기미독립선언서에 공약 3장을 쓰셨던 분이 그분이세요. 자, 여러분들 그 갈래 연구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 작품도 여전히 자유시 서정시이고요. 작품의 성격은요, 낭만적입니다. 님을 향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단히 상징적인 시죠. 그리고 의지로 극복하는, 슬픔을 극복하는 의지적인 시며,
그리고 불교적 진리를 동원하여 역설을 노래하는 역설적인 시입니다. 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의 주제이고요. 유사한 종교를 원망합니다 하는 그 경어체의 반복으로 운율도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시도 여성적 화자예요. 여성적 화자와 그 여성적 화자의 어조와 또 경어체 사용으로 화자의 소망을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에 나와 있는 그 상징이나 비유를 통해서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인곡과 님의 침묵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삼인곡은 부재하는 님, 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 님에 대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한용운도 마찬가지죠. 부재하는 님, 그 님에 대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는 나의 사랑을 이야기했으니까요. 자, 화자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지녔던 님. 임 자체가요. 두 작품에서 모두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 님과 헤어진 데에서 큰 슬픔을 느낍니다. 큰 절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 자신의 충정심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님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님과 다시 만나기를, 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한다고 하지? 님의 침묵에선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간절한 갈망 나타나는데, 삼위인국은 어땠어요? 범나비가 되어서라도 님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님의 옷에 묻고 싶은 그 소망이 드러났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